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 40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문제는 벌써 해를 넘겨 몇 달째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불법 고래고기를 유통하다 적발된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고래고기를 돌려준 이른바 불법 고래고기 환부 사건인데요. 관련 보도를 여러 번 접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울산 MBC 탐사보도부 유희정 기자와 함께 이 사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압수한 고래고기를 돌려준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보통 불법 고래잡이가 적발이 되면 압수된 고래고기를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로 처리를 합니다. 공매에 붙여서 팔고 수익을 국고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당시 압수됐던 고래고기에 대해서는 따로 공매가 열리지 않았었고요. 또 검찰이 폐기 처분 수순을 밟는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와서 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다 피의자들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고래고기를 돌려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합법적으로 얻은 고래고기라면 돌려줘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불법 고래고기를 유통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 현장에 있던 고래고기 중에 합법적으로 얻은 게 있더라도 불법 고기와 섞여 있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돌려줘도 되는 고기가 어떤 건지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수사를 하고 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피의자들의 편만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자 냉동 창고가 나타납니다. 창고 안에는 고래고기가 포장된 상자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친 순간 이 창고에서는 고래를 해체해 자루에 넣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날 해체되던 고래고기는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잡아온 밍크고래였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6명은 군산에서 울산까지 고기를 옮겨오고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까지 역할도 제각각이었는데 이 중에는 남구 장생포 고래특구에서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권모 씨 형제도 있었습니다. 이들 형제 중 형은 구속됐습니다. 이 집 안에서 발견된 고래고기는 모두 27톤, 시가로는 40억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고래고기를 전부 압수했습니다. 가정집에 이렇게 큰 냉동 창고가 2동이나 있는 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의심스러운 일이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낮에 한 번씩 탑차가 한 번씩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고는 몇 년 정도, 한 2년 정도 선에서는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상자가 그 많이 고기를 가왔다가 상자 피어난 거 느꼈나 싶다. 고기를 끄집어내는 소리가 나서 탁 떠지는 소리 냉동에다가. 이 집은 권 씨 형제와 고래고기 식당을 함께하는 이모 씨의 집입니다. 이 씨는 고래고기를 사들이고 이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른 가게에 팔거나 식당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던 날 이 씨는 달아났다가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먼저 자신의 처남인 엄모 씨를 찾아갑니다. 엄 씨가 울산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변호사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변호사가 바뀝니다. 새로 선임된 한모 변호사는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기 석 달 전까지 검사로 일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해양 환경 분야를 전담하기도 했습니다. 한모 변호사는 선임된 지 열흘 만에 압수된 고래고기 중 일부는 범죄와 관련이 없으니 돌려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그로부터 열흘도 안 되어서 검찰은 압수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합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 모든 결정이 내려지고 고래고기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취재진은 새 변호사가 선임되던 4월 15일부터 고래고기가 피의자들에게 돌아갔던 5월 3일까지 약 20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알아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권 씨 형제가 구치소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한모 변호사가 새로 선임된 다음 날인 2016년 4월 16일. 변호사 뭐라던데? 그냥 뭐 이야기하고 거기 가서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고 삼촌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배라던데 누가? 변호사하고 잘 안다 하던데 검사하고 지 후배라던데.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고래고기를 돌려받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친척인 변호사를 두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들의 변호를 맡았던 엄모 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 형사재판을 더 잘할 수 있어 보였기 때문이지 고래고기를 돌려받으려는 목적을 위해 소개해 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변호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며 일을 잘할 것 같아 소개해 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뒤부터 피의자들은 고래고기의 출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사받을 때 고기 그거 이전 것까지 섞여 있다고 이야기했나? 불법이랑 입찰본 고기랑 섞여 있다고 이야기했지? 섞여 있다고 얘기했지.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고래고기는 포장된 나무 상자 738개, 검거되던 날 고래를 해체하면서 쓴 자루 94개 등에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피의자들과 변호사는 이 중 현장에서 적발된 자루 94개와 나무 상자 중에 150개 분량만이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불법으로 200개 분량을 사서 50개는 쓰고 150개만 남았다는 겁니다. 몇 개라 했는데? 200개에다가 50개 주고 150개 남았다고 했지. 그런데 이들의 대화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루고기는 뭐 한다 이야기했노? 그건 필요 없는 건데.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다 이가. 변호사, 자루고기까지 변호사가 네 보고 이야기하랬다며. 자루 든 개수는 왜 했노? 자루에 대한 개수는 왜 했노?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형 권 씨는 상자 150개만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건 한모 변호사가 시켜서 한 일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합법적으로 얻었다고 주장한 고기를 전부 돌려줬습니다. 경찰이 압수하는 단계에서 불법과 합법 고래고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서 전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그 때문에 몰수할 근거가 부족했다. 또 고래고기의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 DNA의 분석 결과를 언제 회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을 들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에서 샘플을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냈습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의 DNA 정보는 고래연구센터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래고기에서 연구센터에 없는 DNA가 검출될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달 정도가 걸립니다. 검찰은 이 2달을 기다려줄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해놓고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검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었을까요? 법이라는 걸 잘 모르는 상황, 그 독촉이라는 게 그 문서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빨리 그 요청이 있었나? 그건 아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 없다는 게 상황이 확실하다면 다음은 사실 뭐 나머지는 사실 전화는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돼가고 있으니까 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지면은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없었다는 게 성립하겠죠.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 없습니다.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유통증명서 사본에 있는 그 증명서 번호하고 저희 DB하고 비교해보면 더 쉽게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유통증명서 사본 같은 거 전혀 우리 쪽에 제시한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분석하는 것도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고래고기에는 해양경찰이 일종의 허가증인 유통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당시 피의자들도 자신들의 고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통증명서를 59장 제출했는데 정작 검사를 해주는 곳엔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최근 이 사건을 재조사하던 경찰은 증명서들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피의자들은 갖고 있던 고기가 밍크고래의 고기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증거로 낸 증명서 59장 중 17장이 돌고래의 유통증명서였던 겁니다. 게다가 이 59장 중 45장은 다른 고래고기 식당이 갖고 있던 유통증명서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또 다른 증거는 울산의 한 냉동창고 임대업체가 피의자들에게 발급해줬다는 확인서입니다. 냉동창고에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만 보관해주며 불법 고래고기는 보관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임대업자의 대표자 이름이 들어있고 업체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는데요. 경찰의 재조사 결과 임대업체는 이런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 사장님한테 할 수 없잖아. 그걸 어째 아니고 우리가 그럼. 그걸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니까. 근데 마치 그 확인서는 그 뭐지 냉동에서는 그러니까 고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다 확인을 거친다는 식으로 막 해놨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안 그래요. 거기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걸 우리 알 필요쯤은 알 수도 없고. 합법적인 고래고기라고 주장하면서 가져왔던 증거가 대부분 가짜였던 셈입니다. 검찰은 가짜 유통증명서나 피의자들의 주장을 믿었기 때문에 환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피의자들이 불법 고래고기를 갖고 있었는지를 검찰이 입증해야만 압수가 가능한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환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냉동창고 임대업체의 명의를 도용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래고기를 압수했던 경찰에게 고기 27톤 중 21톤을 돌려주라고 지시합니다. 경찰은 이 지시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지만 검찰은 환부 지시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압수했던 고래고기는 방어진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그날로 검찰이 내어준 환부 지시서를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고기를 제대로 가져가는지 감시할 경찰이나 검찰 관계자는 동행하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피의자의 환부 지시를 주가 피의자가 그 압수물을 지가 가져가쁜 그런 경우는 없거든. 수협에서도 이상하니까 검찰 연락하니까 내주라. 그때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수협에서 이거 정말 내줘도 되느냐 검찰 다시 전화해서. 이에 대해 검찰은 환부 절차는 빼앗았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과 합법이 섞여 있던 고래고기들 중 맞는 것만 골라서 가져가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부 조치가 끝난 후 고기를 돌려줬다는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이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건 2016년 5월 3일. 그로부터 3주 뒤 이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남구 장생포 고래특구에서는 고래 축제가 열렸습니다. 1년 중 고래특구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고래고기의 수요도 가장 치솟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이 돌려받은 고래고기 21톤의 가격은 당시 시세로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불법 고래고기를 수십 톤씩 유통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대부분의 고기를 한 달도 안 돼서 돌려받았고 그게 하필이면 또 고래축제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납득할 만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겨질 법한데요. 검찰이 또 왜 이렇게 수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유희정 기자, 당시 경찰이 고래가 고기가 불법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DNA 검사를 맡겼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네, 당시에 검사를 의뢰했던 고래고기 샘플이 47개였는데요. 이 중에 13개는 DNA가 안 나오는 지방질 부분이라서 검사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개를 검사해봤는데 이 DNA 중에 어떤 것도 고래고 연구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고래고기들이 전부 불법이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래연구센터에는요, 현재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 중에 80% 정도에 대해서만 DNA를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조사 결과를 완벽하게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기가 합법적이었지만 고래연구센터에 DNA를 대조할 만한 게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쩐지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수없이 제기가 되니까 경찰이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죠. 맞습니다. 지난해 9월에 한 시민단체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고래고기 환부 당시에 제출됐던 증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났고요. 또 피의자들과 변호사들의 동거래에서 수상한 정황이 보인다. 이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검찰이 수사를 방해해서 경찰의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고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잘 될 것 같다. 검사하다가 옷 벗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단다. 변호사가 좀 비싸긴 비싼데 정관 예우를 해준다 아이가. 아직 금액은 안 정했고 금액은 정했지. 나오면 말해줄게. 여기서 말 못하니까 누군가 들을까봐 한사코 비밀로 감추며 말하는 듯한 변호사 비용. 재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피의자들과 변호사를 상대로 이 비용의 정체부터 확인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증언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의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처리했던 피의자 이모 씨에게 동업자 권모 씨가 4번에 걸쳐서 5천만 원씩 총 2억 원을 보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추궁했더니 피의자 권 씨 형제의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고래고기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2억 원을 줬으며 처음에 변호사 비용이 5천만 원이라고 진술했던 건 동업자와 변호사가 시킨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한모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 돈을 전달받은 피의자 이모 씨의 계좌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고래고기 환부 절차가 진행되던 4월 29일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뒤인 5월 9일과 5월 18일에도 현금을 인출합니다. 6월 30일에는 3천만 원을 한모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 한모 변호사는 변호사비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세금 계산서를 피의자들의 식당 앞으로 발행해줬습니다. 이 금액을 전부 합치면 2억 원. 동업자 권모 씨로부터 받았던 금액과 일치합니다. 경찰은 이 돈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변호사비를 속였을 수도 있지만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다른 곳에 돈을 썼다는 추측도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인데요. 한모받는 과정에서 관련 변호사가 중점적인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관련 변호사가 그 고래고기를 한부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부를 받았는지 그 당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경찰은 지난해 11월 변호사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 추적과 통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신 기록 확인만 허락했고 법원을 거치면서 남은 건 변호사와 피의자 두 사람 간의 통신 기록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와 한 번밖에 안 통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피의자 2명으로 관련 피의자도 국한했기 때문에 저희들 큰 의미가 없었고. 경찰은 이달 초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추가로 수색이 가능해진 건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달가량의 계좌 추적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16년 4월부터 9월 13일까지 최소한의 범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이유는 6월 30일에 변호사 선임비 일부 3천만 원이 변호인 계좌로 입금된 게 확인이 되고 또 변호인이 고가의 차량을 9월 13일 날 구입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밝혀내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했는. 검찰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협력하지 않거나 혹은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검찰은 지난 9일 언론사에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 20건 중 15건을 청구해줄 정도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입장을 내놓자 여론은 오히려 더 들끓었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왜 울산지검 담당 검사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무단으로 환부하여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로 하여금 수십억 상당의 큰 부당 이익을 챙기게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경찰의 재조사에 충실히 협력하기는커녕 경찰의 수사 태도와 능력을 탓하기만 하는 등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재수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연 환경단체가 주도했습니다. 제47조에 따른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직권 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거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사가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30억 원어치의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어떤 대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희가 하게 되어서 당시 이 환경단체는 울산지방검찰청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아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에서 수사에 나선 경찰도 답을 들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답이 없었고 검찰청에 직접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으며 서면 질의서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당 검사는 지난해 12월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검사의 해외 연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검찰은 참고 자료를 통해 이 검사의 해외 연수가 1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담당 검사가 질의에 왜 답을 하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지 말지는 검사 개인의 자유이며 울산지방검찰청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무능이었는지 혹은 무책임하게 직무유기를 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공모행위를 한 검은 커넥션의 일환인지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가능성에 어떤 것에 해당하더라도 검사의 책임은 분명히 있으며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이것은 불법을 저지른 포경업자들에게 쪽팔림을 당한 거죠. 솔직히 법을 다루는 검찰청이라면 아주 부끄러워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경찰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의혹이 더 커지고 검찰에 대한 불신도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담당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게 검사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게 과연 수사기관인 검찰이 이런 말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은 해봤을까 싶습니다. 유희정 기자, 이제 이 사안이 전국적으로도 몇 차례 보도가 되면서 울산만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담당 검사를 고발했던 환경단체가 최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네. 울산지검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거기에 돕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달라는 겁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다른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고 시위를 이어가면서 공론화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논란을 잠재우긴 힘들어 보입니다. 유희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의 그 당사자가 경찰과 검찰이다 보니까 자칫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검찰과 경찰, 권력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경찰과 검찰 중 누가 이기느냐, 누가 더 힘이 세느냐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해외로 연수를 떠난 검사도 1년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지 저희들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돌직구 40시간에는 울산시설공단과 문수 컨벤션 웨딩의 계약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